자, 오늘은 최근담 한 구절을 소개할까 합니다. 워낙 내용들이 좋아가지고 제가 서예할 때 많이 썼습니다. 오늘은 붓펜으로 간단하게 소개해드립니다. 8번째 구절인데요. 따로따로 돼 있어요. 한 구절마다. 그래서 아주 따로 공부하기도 참 좋습니다. 천지, 하늘과 땅은 적연부동하다. 적연, 이 무슨 뜻일까요? 고요할 적입니다. 의식이 고요한 상태, 아무 생각하지 않는 상태를 적이라고 합니다. 적적하다. 그러면서 성성적적하다. 깨어있으면서도 고요하다. 이럴 때 쓰는 말이죠. 그리고 연. 연은 뭐 그러하다. 그럴 연자니까. 근데 보면은 이게 고기육자 아닙니까? 개견자, 개고기란 뜻이죠. 밑에 불이 있네요. 그래서 원래는 개불고기 연자였다 라고 합니다. 근데 개불고기 요즘은 잘 안 먹죠. 예전에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모양이에요. 적연부동. 고요하여 움직임이 없다. 이쪽은 복잡한 글자고 이쪽은 간단하죠. 그러면 이 간단한 글자에서 좀 힘을 줘야 돼요. 그래야 비례가 맞습니다. 쉼표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천지는 적연부동하다. 하늘은 말이 없죠. 우레가 친다고 해서 그게 하늘이 말하는 게 아니죠. 구름과 구름이 부딪혀서 쌈박질을 하는 것이죠. 그런 것처럼 저 태산도 고요한 겁니다. 그런데 이것은 말을 이을 때만 있습니다. 그런데 또는 그러나 등등으로 쓰이죠. 그때그때 분위기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죠. 기운기자죠. 그 다음 글자가 이 기틀기자인데 이 자가 좀 우리가 알아둘 만한 의미심장한 바가 있어요. 천기다 할 때는 하늘의 비밀이란 뜻이 되고 또 기계 할 때는 그냥 어떤 기계의 틀을 말하는 것이기도 한데 또 선기 그러면은 돌아가는 기운, 우주 만물을 돌리는 그 기본적 에너지의 수레바퀴라고 할까요? 그것을 선기라고도 하죠. 그 기틀은, 기운의 기틀은 옛날 고전에 보면은 이 무자가 빠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. 그만큼 사랑받는, 동양에서 사랑받는 개념이에요. 없다는 것. 뭐가 아니라는 것. 무식, 이거는 쉴식자죠. 이게 코입니다. 스스로 자자는 원래 코를 뜻해요. 여기다 그림으로도 좀 표현을 할까요? 네, 표현할게요. 이게 뭐 자체가 작품은 아니니까. 사람의 코가 있지 않습니까? 여기 양쪽에 눈이 있겠죠. 그리고 여기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지죠. 산근자리라고 해요. 산근. 제3의 눈이 이연저리에서 열린다고도 하죠. 바로 이 모양을 따서 이 스스로 자자가 나온 겁니다. 그래서 원래는 코 자자예요. 코자. 그래서 코에서 숨이 이렇게 나오죠. 숨이 이렇게. 그게 마음심으로 표현된 겁니다. 달리 말하면 우리가 숨 쉴 때 생각이 가능해요. 숨을 멈춘 상태에서는 생각이 참 힘듭니다. 그만큼 산소나 뭐 그런 요소들이 우리의 생각을 촉진하는 모양이에요. 그래서 이것이 숨쉴식 또는 쉴식자가 되는 겁니다. 무식, 쉬지 않는다. 자강불식이란 말도 있죠. 여기서는 무식, 소정. 적을소. 작을소가 아니고 적을소 또는 젊을소가 되죠. 이 정은 멈춘다. 조금도 멈춰 쉬지 않는다. 이런 얘기가 되겠죠. 그 다음에 천지가 나왔으니 이제는 일월입니다.
일월. 그래서 천지일월. 이런 식으로 붙여서 자주 거론되죠. 시에서든 뭐에서든. 1월은 해와 달은 요 속에 있는 것은 삼조고라는 말이 있고, 삼조고에 대해서는 제가 곧 올립니다. 이 달월자 속에 있는 것은 옥토끼 금토끼라는 설화가 있죠. 주야, 밤낮으로. 해와 달은 밤낮으로. 어떻습니까? 계속 달리죠. 분치. 달릴 분자죠. 그리고 역시 달릴 치. 이 치는 원래 잘 달리는 게 뭡니까? 말이 잘 달리죠. 그래서 말맞자가 들어가고. 가다 끊어져 버렸네요. 괜찮아요. 팩은 끊어졌으나 마음은 이어졌다. 이런 말이 있어요. 의도 필부도라. 그러니 쓰다 보면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. 주야로 쉬지 않고 달려요. 해는. 그런데 또 말이 열리 자가 나오죠. 이 정명. 이 정자는 고들 정자예요. 바르다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. 예전에 점을 치는 사람들은 점복자죠. 밑에 돈 받고 조개패, 돈 받고 전문 점 치는 사람들을 정인이라고 불렀어요. 정인. 갑골문 시대의 얘기입니다. 그런데 이 정자는 그냥 바르다는 뜻. 이 점 치는 사람이 사기 치려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되죠. 삿된 마음이 있어도 안 되죠. 그래서 바른 겁니다. 바르고 곧은 것이죠. 그래서 정숙하다 또는 정열을 지킨다, 정조를 지킨다 할 때도 이 정자를 쓰는 것이죠. 이것이 처녀성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. 우리 마음에 있어서의 삿되지 않은 상태를 이 정이라 하죠. 정명, 바르고 밝은 상태. 해와 달은 쉬지 않으면서도 그 바르고 밝은 상태를 만고 불. 자, 퀴즈 하나 낼까요? 만고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일 테고, 만년 전부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. 만고. 예나 지금이나. 만고 불. 자, 이 다음에 나오는 이 한 글자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. 주역할 때 역으로 또 있죠. 역. 바꿀 역. 음과 양이 바뀌면서 계속 순환하니 바꿀 역도 되고, 이 바꾸는 것이 쉽다 해서 쉬울 이자도 됩니다. 용이하다. 가한이 할 때도 쓰죠. 그래서 만고불역. 여기서는 바뀌지 않는다. 이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. 그 1월은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안 갈게요 하지 않고 계속 떠오르고 지고 떨어지고 이렇게 부지런하지 않습니까? 그게 만고불역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이죠.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천지를 얘기하고 1월을 얘기했어요. 이제 무엇을 얘기할까요? 그거에 비유하여 사람이 할 바를 이야기하겠죠. 주로 그렇게 진행됩니다. 옛날에 그 좋은 말씀들은 고로, 그러한 고로, 그러므로. 이해꼬로도 쓰입니다. 그래서 고향이라고도 쓰입니다. 고향은 나의 연고가 있는 곳이므로. 군자는 옛날에 어떤 이상적인 사람의 모습을 군자라고 표현했죠. 또 하나는 선비. 군자는 자기 삶에 뚜렷하고 바른 가치관이 서 있는 사람을 군자라 해요. 요즘식으로 지금 표현해 드린 겁니다. 이게 척도를 들고 있는 손이거든요. 그리고 입이거든요. 그러니 나는 어떤 가치관에 의해 살겠다. 이게 명료하고 바르게 서 있고 그대로 행한다면 그 사람은 군자예요. 나는 더불어 잘 살겠다. 모두 함께 잘 사는 길을 선택하겠다. 언제나 그렇다면 그 사람은 군자예요.
제 어렸을 때 그게 꿈이었는데, 더불어 잘 살자. 요즘은 이제 다른 거로 바뀌었습니다만은,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 가치관, 인생관이 있어야 되겠죠. 그것을 스승으로부터 받든 어떻게 하든 간에, 고 군자는 한가로운 때에도, 한가로운 때를 어떻게 상징할 수 있을까요? 이런 문자 한자를 만들 시대에 그 무렵의 마음에 한번 비응을 해봐야 돼요. 문과 문 사이에 문이 삐걱 열린 좀 상태에서 달이 보이네요. 한가롭겠죠. 달 구경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죠. 한시에 한가로운 때에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러면 쓰다 말겠죠. 그러니까 다음 주로 넘어가죠. 요는 필요하다, 뭐 해야 된다, 이런 뜻으로 자주 쓰입니다. 유 있어야 한다, 이런 얘기죠. 유 그 다음에 아주 독특하고 재밌으면서도 은근히 자주 쓰이는 글자입니다. 이 글자를 아시면 여러분은 한자 실력이 꽤 있으신 거예요. 먹을 끽자입니다. 끽. 재밌죠? 즐길 끽 또는 뭐 기교로 읽을 수도 있는데 이제 원래 끽입니다. 만끽한다. 자, 즐거운 시간, 그 음식을 만끽하세요 할 때 끽이죠. 또 끼견이라고 다 담배 피는 거. 끽. 먹어야 된다. 마음도 먹는 겁니다. 마음도. 어떻게 한가로울 때 마음을 먹어야 되느냐? 이 긴자는 긴박하다, 긴장된다 할 때 그런 긴자 아니겠습니까? 즉 마음을 너무 고삐를 풀지 말고 어느 정도 딱 조임새를 유지한 상태를 말합니다. 그러한, 자, 이 적자는 바로 그럴 때 쓰이죠. 뭐뭐한, 관역으로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. 긴한 심사, 마음을 먹는다. 뭐 심사란 말은 자주 쓰죠. 처량하다, 인의 심사, 뭐 등등. 마음도 일이니까. 인간이 뭘 추구해서 만들어낸 것을 사라고 하죠. 그래서 동물에겐 사가 없습니다. 사람만이 이판사판이 있고 심사가 있고 그런 것이죠. 종합해보면 군자는 한가로울 때도 긴박한 어느 정도의 그 조여진 마음을 먹어야 된다. 그런 반면에 꼭 그렇게만 하겠습니까? 반대로 망처, 바쁠 망자네요. 바쁜 것도 마음이죠. 그래서 마음심을 세웠을 땐 이렇게 씁니다. 신방변이라고 하죠. 발음은 여기서 빌려왔네요. 망자, 바쁠 망. 바쁜 것은 진짜 마음의 일이에요. 망처, 바쁜 곳에서도. 왜 망시라고 하지 않았을까요? 여기서 이미 썼으니까, 한시라고 썼으니까 여기서는 처로 바꾸는 겁니다. 이게 좀 지루함을 피하려는 것이죠. 시적인 어떤 운율 같은 것입니다. 망처에도 또 뭐가 있을까요? 이 군자가 바쁜 시간에도 필요하다. 무엇이? 역시 유자가 한번 들어가겠죠? 무엇 있는 것이 필요하다. 바쁠 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? 오히려 유한한 마음이, 유장하다 할 때 이 멀 유자, 느긋한 마음을 뜻해요. 이 유자는 느긋한 마음, 유장하게 마음을 가진다. 우리가 어떤 수련 동작을 할 때도 이런 유연하게, 유장하게 이런 표현 쓰죠. 유한적, 오히려 한가로운 한자 여기 또 한 번 들어가네요. 바쁠 때 오히려 한가로워야 된다는 겁니다. 막 급해 죽겠는 것 같은데 그건 지나가 보고 나면은 다 마음속 환상이었죠. 그 바쁜 것도, 초조한 것도, 이번 일 때문에 나는 죽을 것 같은 것도 알고 보면 지나보면 다 또 그렇고 그런 일이에요. 그러니 느긋하고 한가롭게
유한적, 그런 한가로운, 이번에도 심세를 쓸까요? 이번엔 또 다른 말을 썼습니다. 여기서 새로 시작할게요. 여기서 하죠, 여기서. 취미. 이 취미는 우리 뭐 독서다, 음악이다는 그런 취미생활을 꼭 말하는 건 아닙니다. 어떤 심태를 말하는 거예요. 마음의 상태. 취미. 물론 한자로는 우리 지금 쓰는 거는 똑같습니다만은, 자, 여기까지. 바쁜 곳에서도 유한한 그런 마음의 정취를 가져야 한다. 이해되시죠? 자, 이런 식으로 책은담은 참 한 구절마다 이렇게 깊이 새기고 음미해 볼 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. 제가 얼마 전에 출판사로부터 이 책은담을 필사를 해달라.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걸 필사라고 해요. 그러면 이걸 책으로 내서 사람들이 보고 따라서 써볼 수 있도록 펜글씨든 무엇이든 간에. 근데 제가 이 붓펜으로 쓰지 않습니까? 이게 1,000원짜리 다이소에서 산 건데, 이런 것으로 써놔야 강약을 여러분이 판단하기가 쉬워요. 어디서 힘을 좀 줬구나 뺐구나. 그러면서 펜으로 쓰든 연필로 쓰든 볼펜으로 쓰든 그런 기세가 같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. 이왕이면 좋은 글씨를, 좋은 내용을 쓰면서 필력도 좋아진다면 그것도 참 좋은 정치고 취미겠죠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